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소설가 최윤혜의 회색 눈사람입니다. 이상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최윤혜의 수많은 걸작들 중에서도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저는 무인도에 홀로 갇힌다면 이 작품을 꼭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외로웠을 때 제 마음의 등대가 되어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는 그때의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친한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외로운 대학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회색 눈사람입니다. 언젠가 더욱 비참하고 외로운 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나에게 환한 등대가 되어주었던 그 이야기, 그 주인공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한 전직 교수의 저수를 돕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있던 하원의 눈에 이틀이나 지난 신문의 사회면 기사가 우연히 들어옵니다. 지난 26일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한인 여인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무효가 된 강하원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한인회는 그녀의 신분을 부인한 바 있다. 불법 체류자 명단에 올라있던 이 여인의 사인은 쇠약에 의한 아사로 판명되었다. 강하원, 바로 소설의 주인공 나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20년 전 대학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자마자 20살 고학생 강하원은 교재를 내다 팔고 다음 학기 교재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헌책방에서 라면값에 구입한 까만 장정의 그 책, 당시에는 금서로 지정되어 있던 이런 종류의 책을 헌책방에서 주워 모으면서 그녀는 보물이라도 수집하는 듯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내다 팔아야 하는 책들이었지요. 그 책을 통해 하원은 인쇄소 주인 안을 만나게 됩니다. 안은 첫눈에 하원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보고 인쇄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도시 서울에서 하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어른, 안을 만난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소설가 최윤의 회색 눈사람입니다. 가난한 대학생 하원은 아내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마침내 열정을 쏟을 대상을 발견합니다. 인쇄소의 기계적인 일은 너무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만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하원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쇄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고 온 것도 아니었고 끝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얼거림으로 낮아졌다가는 격해지기도 하는 삼중주, 모두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삼중주의 부드러운 화합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녀는 자신을 고용해준 아내 목소리를 구별해내었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했었습니다. 아는 그녀에게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는 하원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아내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글을 읽고 교정하고 그 인쇄물을 배부하는 심부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과 동지들은 지하운동 단체를 이끌고 있었으며 그들의 노동운동은 극도로 보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은 하원의 성실함과 과묵한 성격을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원은 5년 이상 지하운동으로 결성 활동해온 문화혁명회라는 단체가 사라지기 3개월 전에 그곳에 가담한 셈이 되었습니다. 안과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다지 지옥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엷은 희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안과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원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뒤늦게 초청장을 받고 여권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져 연락조차 거의 없던 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즈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검열과 조사가 극에 달했고 신문에서는 거의 매일 사람들의 검거기사와 이적 출판 행위의 처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검거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인쇄소 일은 끊겨버립니다. 하원은 그제야 안과 함께하는 그 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소설가 최윤의 회색 눈사람입니다. 아내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하원은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방 안 청소를 했고 눈과 연탄재가 범벅이 된 회색 비탈길을 할 일 없이 두어 번 오르내렸습니다. 응달에서 볼이 빨갛게 튼 어린아이들이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원은 그 아이들이 몸통을 만들고 둥근 얼굴을 얹고 그 위에 돌조각으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입을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다 끝내고 쉰 목소리로 만족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원은 자신의 목을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 멋진 나무젓가락 콧수염을 단 회색 눈사람에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조개탄을 아껴 써야 했던 어느 추운 날 저녁, 아니 코트 주머니에서 꺼내 목에 둘러주었던 목도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실로 오랜만에 아내 소식을 듣습니다. 안과 관련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검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하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원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그 사람,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원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희진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난데없이 하원을 방문합니다. 김희진이라고 해요. 안 선생이 주소를 주면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더군요. 조금 섬뜩한 아름다움을 지닌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이 아파 보였지요. 김희진은 하원에게 편지를 내밉니다. 안 선생이 김희진의 미국 도피를 부탁하는 편지였습니다. 안 선생은 하원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초청장과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량, 내 몸처럼 중요한 사람을 보내니 도움을 부탁하오. 강량이 지니고 있는 여권을 빌렸으면 하오.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하원의 인생은 바뀝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낯선 사람 안의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가여운 청년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소설가 최윤의 회색 눈사람입니다. 하원은 끝내 김희진과 아내 관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막연한 희망과 그리움과 설렘을 품고 아픈 김희진을 돌보았습니다. 하원에게 아는 그리고 김희진은 이 세상 아무에게도 친밀감을 느낄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눈부신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원은 마침내 자신의 여권을 김희진의 여권으로 만들어 김희진을 미국으로 도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김희진 또한 아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과 김희진을 이어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금지되었던 노동운동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기도 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지를 도와줘야 한다는 절박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김희진은 하원의 방에서 약 2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서서히 회복되어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방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하원은 잠이 깼습니다. 김희진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을 바닥까지 말끔하게 닦아놓은 다음이었습니다. 김희진은 자신이 오랫동안 열심히 써온 원고 뭉치를 하원에게 남겨주며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희진이 미국으로 떠난 뒤 딱 한 번 발신인도 주소도 적히지 않은 엽서 한 장이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강량 고맙소. 아내 소식이었죠. 이윽고 안과 동지들은 검거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 하원은 김희진이 미국 땅에서 자신의 여권을 간직한 채 강하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위조된 여권이었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하원은 시골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적으로 걸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비어있는 들판에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김희진의 별에 전파가 닿게끔 머리에 긴 가지로 안테나도 꽂아볼까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그리움이 세상을 떠난 김희진에게 닿기를 바라며 아프게 사라진 모든 사람은 그를 알던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을 남깁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소설가 최윤의 회색 눈사람입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한국 사회에 암울했던 시기 지하에서 민주화와 사회 변혁을 꿈꾸며 몸을 사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가난하고 외롭고 죽음의 유혹에 시달리던 한 젊은 여성이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희망은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밀 책자를 만들던 인쇄소의 불빛이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목소리였으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였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김희진이 하원의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원 자신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간직한 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아사한 김희진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원이 느낀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았던 시절이 정말로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마침내 발견했기에 하원은 슬픔을 넘어선 희망의 감정을 느낍니다. 김희진이 열정적으로 쓰고 있던 원고 뭉치를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던 강하원의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었을까요? 회색 눈사람, 연탄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햇볕이 짧은 동네에 응달에 서 있던 그 눈사람처럼 그 시절에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사람의 목에 하원이 아내 목도리를 감아주었듯이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원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작은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게 사라진 모든 사람은 그를 알던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을 남깁니다. 그 빛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희망을 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을 안고 그 힘겨운 시간을 버텨낸 증거이니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